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방법은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빠짐없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도 간단해요. 딱 펜과 노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간다 마사노리 역시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본의 마케팅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경영자와 창업자를 지도하는 경영 컨설턴트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죠. 간다 마사노리는 베스트셀러,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통해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2002년에 출간되어 무려 5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으로 한때 몇십만 원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책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 책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펜과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 독립했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바인더 노트에 철해져 있었다. 한동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 일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도중에 던져버린 것이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아마 쑥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노트를 펼쳐보았다. 뭐야 이건. 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왔다. 그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목표들이 현재 모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당시만 해도 이루기 힘든 황당한 목표들이었고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독립 2년 만에 셀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 사옥과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내 분수를 몰랐다. 내가 독립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글쎄요, 직원 한 명으로 연 매출이 2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너는 경영학 석사까지 땄다는 놈이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경영 컨설턴트인 친구와도 의논을 해봤다. 내가 기업 회원으로만 3,000개사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어이없어 했다. 무리도 아니었다. 그만큼 비상식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발견한 노트를 펼쳐보니 그 황당했던 목표들은 모두 실현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물론 나도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왠지 믿기지 않는 제목이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지 라고 생각하며 읽곤 했다. 맞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다. 정말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이 진짜로 실현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비결을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주려고 한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당신 책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책으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아니면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된다. 하지만 이왕 마음먹고 하는 일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정한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귀띔해 주려 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 사장이 목표를 증권거래소 상장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그러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를 확대하게 되고 내키지 않는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부하 직원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잦아드는 등 회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역시 상장은 무리였어. 그냥 이대로가 낫겠어. 라며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막상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니 매출의 규모가 큰 회사를 축켜 세우고 세미나에서는 상장한 회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장은 우리 회사도 상장할 거니 규모를 키워야겠군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확대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리저리 진자처럼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가지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적어본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부터 적는다. 악의 화신이 되어 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 것이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주하자.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전에 쓴 노트를 참고해도 좋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콜드콜, 즉 판촉 전화는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교사가 있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그릴 생각이라면 엄지손가락 주변의 공간부터 그리세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한 방법을 적용해보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도 어울려야 한다. 일이 우선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최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확실히 구분하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기 바란다. 이러한 작업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혹시 크게 도약하고 싶은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30분만 시간을 내주기 바란다. 이 3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먼저 펜을 준비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자.